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끝났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엔, 일단 수학 시험이 끝난 거고요.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제 시험 마지막 날 정도에 제가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좀 분석과 더불어서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는 이제 시험 문제 전문항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님들께서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 틀린 문제만 뭐 보고 학부님께서는 이제 뒤쪽에 가시면은 이제 겨울방학 특강 안내 밑에 제가 타임마커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본인 틀린 문제만 보고 싶다 그럼 역시 밑에서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문항은 제가 따로 이제 시간을 지정해서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자, 먼저 해설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제 1번 뭐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xy가 의미 아닌 정수일 때 x 더하기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는 그랬죠? 간단합니다. 자, xy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라기 때문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뭡니까?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요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x 더하기 y가 이제 얼마를 0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둘 다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0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0일 때 만족하는 건 0, 0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얘가 이제 1이 된다면은 0, 1이냐 1, 2냐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가 된다면 여기가 이제 0, 1, 2 반대로 이제 2, 1, 0이니까 세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 얘가 이제 3이 된다면 얘가 이제 0, 1, 2, 3이니까 네 가지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4가 된다면은 0, 1, 2, 3, 4니까 총 5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1부터 5까지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3번 15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갈게요. 정의역은 자, 루트 안의 값이 0 이상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네, 보기에서는 니은이 바로 정의역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의 경우에는 요 앞에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미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미음이니까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정말 아니었고요. 여기서 뭐 이제 틀리시거나 하신 분들도 없기 때문에 요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E가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랬습니다. 자, A와 E가 양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A, E를 먼저 양 끝에 보내줄 겁니다. A, E냐, E, A냐. 그것이 두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 C, D를 가운데 배열할 거니까 3 팩토리알. 따라서 정답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정의역이 절대값 x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펼쳐주게 되면은 x란 녀석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렇게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이제 1,2인 따라서 x쪽 점근선이 1이고 y쪽 점근선이 2인 요렇게 생긴 최고차항 위에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1, 4후면과 3, 4후면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유리함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은 쪽 이런 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의 경우에는 1보다 큰 이런 곳 어딘가에 있겠죠? 그랬을 때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범위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 범위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우리가 뭐가 되고 최소가 되고 2에서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최소값의 경우에는 최소값을 우리가 스몰 m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소값 스몰 m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한 1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 라지 m의 경우에는 2를 주어진 값에다 대입한 5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6,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부터 10일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때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자, 여러분들 근데 곱이 짝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곱의 경우에는 세수 중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짝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에 의해서 포함배제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경우의 수, 즉 11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3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짝수를 전혀 뽑지 않는, 즉 홀수만 뽑는 경우를 배제해주면 된다. 홀수가 몇 개 있냐면은 6개가 있죠.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6C3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연산만 하면 되겠죠. 11C3의 경우에는 11, 19고 3이 1이니까 어디 보자. 여기가 5에다가 3이니까 예, 165가 되겠습니다. 165에서 이제 5, 4, 20을 빼주니까 정답은 145가 나온다는 거, 5번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서 1부터 5까지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아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세 자리 중에서 이제 16번째로 큰 자연수를 했습니다. 자, 제일 큰 자연수는 당연히 5로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5로 시작하는 세 자리 자연수죠, 지금.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이제 서로 다른이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4가지, 여기는 3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여기서 5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16번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4로 시작할 거고, 4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숫자가 누구냐면 453입니다. 얘가 지금 몇 번째? 13번째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16번째니까 여기서 3번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세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452, 451. 얘가 이제 14번째, 15번째죠. 그 다음은 440 중복이 안 되니까 430으로 가야 돼서 정답은 435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는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앞장 6번까지였고요. 간단하니까 후딱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자, 7번은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고 역시 학교 프린트 도병준 선생님 프린트에 있던 문제죠. 자, F와 G에 대해서 문제에서 저런 걸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제 F의 인버스 자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조금 더 빨리 한번 진행해 보는 걸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요 생각을 했습니다. G에다가 문제 가리지 말고 이쪽에다 제가 쓸게요. 자, 보시죠. G라는 함수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다 지금? F의 인버스 A를 대입을 했다. 그랬더니 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G라는 함수에 무엇을 대입해야 5가 나오겠는가? 전체가 5가 된다면 요 녀석 3 제외하고 얘는 2가 돼야 되고 루트 안에가 9여야만이 루트 안에가 4여야만이 되기 때문에 x는 9죠. 따라서 우리는 요 문제에서 f의 인버스 a는 얼마다? 이게 9라는 걸 알 수 있고 양변에다가 f를 씌워버리게 된다면 f에다가 9를 대입한 것이 바로 a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함수 구하지 않고 할 수 있고요. 역함수를 만약에 구해서 하겠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에다가 9를 집어넣으시면 5분의 20이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네, 보기에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입니다. 자, 8번 역시 학교 프린트에 있던 문제에서 좀 변형된 건데 훨씬 더 쉽게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숫자는 1부터 8까지 총 8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5개를 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8개 중에서 몇 개를 서로 다른 5개를 택하겠다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정오각형보다 작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 있는 5개 숫자 중에 제일 큰 거는 정오각형에 적혀야 되고 제일 작은 건 정삼각형에 적게 됩니다. 그럼 남은 3개 숫자를 삼각형 3개에 배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3 팩토리알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85는 83과 같죠? 따라서 83의 경우에는 56이고 곱하기 3 팩토리알은 6이기 때문에 정답은 336이 됩니다. 네, 보기에서는, 제가 보기는 잘라놨는데 보기에서는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7개의 숫자 1, 2, 3, 4, 5, 6, 7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세 자리 잔수 만들 때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잔수 개수는 각 자리 수 중 어떤 두 수의 곱도 10의 배수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두 수의 곱입니다. 참고로. 자, 여러분들 곱해서 10이 나오려면 2와 5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인공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니까 2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이제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죠. 그런데 5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다? 5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5가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0의 배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우리는 여사건 반대로 포함배제 원리를 사용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제가 7개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서 배열을 하는 3팩토리알 요걸 통해서 뭐다? 세 자리 자연수, 저기 있는 7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모든 개수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요겁니다. 자, 참고로 계산 살짝만 해보면요. 7C3의 경우에는 35 곱하기 6이니까 얘는 210입니다. 참고로 이 녀석의 개수는 현재 210개입니다. 자, 여기서 배제를 할 겁니다. 무엇을?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뺄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5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따라서 제가 여기 7개 숫자 중에서 일단 5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를 선택하고 나머지 숫자 6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배열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안 되는 경우를 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게 뭐냐면 10의 배수가 돼야 되고 10의 배수가 되려면 5의 배수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2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적어도 하나라고 얘기했죠. 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6건 안에 또 6건. 즉 다시 말해 뭐냐면 내가 모든 경우의 수에서 10의 배수를 제외할 거야. 근데 10의 배수가 되는 건 5를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나머지 6개 숫자 중에 2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무엇을 2의 배수를 하나도 뽑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2의 배수를 하나는 뽑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숫자들 중에서 2, 4, 6을 제외하면 1, 3, 7, 3개밖에 안 남습니다. 따라서 3개 숫자 중에 2개를 뽑고 그거 3개를 배열을 하겠다 하는 케이스가 바로 10의 배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10의 배수를 포함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만 해볼까요? 15에서 3 빼니까 12 곱하기 6이니까 여기가 72가 되죠. 따라서 210에서 72를 빼니까 정답은 138 연산하면 보기에서는 네, 9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입니다. 유리함수 y는 x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c의 그래프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자 y는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 개형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그래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흐린데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시험지인데 조금 흐리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요 주어진 유리함수의 식부터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점근성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y는 x 더하기 2 분의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 요 그래프의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x에다 0 넣어보시면 2분의 b,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죠. 다시 한 번만.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2분의 b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다? b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a가 2고 b가 4고 c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y는 루트 2배의 x 더하기 4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꼭지점, 시작점에 해당한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바로 여기 3, 4분면에 있죠. 여기. 그런 다음에 x 앞에가 양수고 루트 앞에도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이쪽으로 향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단 이때 보기에서 y절편도 중요하기 때문에 0을 잠깐 넣어볼 거예요. x에다가 0 넣어봤더니 음수가 나오죠. 따라서 이렇게 y절편이 음수인 오른쪽 위로 향하는 무리함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기에서는 정답이 네 2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11번. 객관식에서는 아마도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11번부터가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뒤쪽에 이제 서술형의 경우는 어차피 고지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뭐 푸실 거고, 실질적으로 뭔가 좀 내가, 여기서 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제 11번. 여기서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4명의 교사 ABCD가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할 수 있는 요일을 5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월, 화, 수, 목 4일간 하루에 한 명씩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단 교사들은 4일 중 하루는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다시 목요일 이렇게 네 4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4일에 A, B, C, D 중에 한 명씩은 꼭 무조건 야자 감독을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정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의 수인데요. 일단은 내용 자체는 경우의 수로 직접 세기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셀 때, 이거 셀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다 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준 삼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 시간에야 너무 급박해서 안 보여서 뭐 A부터 또는 막 B부터 막 잡고 풀 수 있겠지만은 이젠 조금 여유가 있죠. 그럼 한번 다시 보실까요? 누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바로 C입니다. C. 네, C가 바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 C를 보시면 자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여러분들 D는 아니에요. 왜? D는 어떤 날 시켜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롭죠. 그쵸? 그럼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따져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C의 경우에는 되는 날이 이틀이고 안 되는 날이 이틀이에요. 많이 까다롭죠,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까다로운 친구부터 먼저 배정을 해줘야만이 이 친구가 나중에 남는 요일을 가져갈 수 있게 세팅할 수 있겠죠. 따라서 C가 기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C는 화요일 또는 목요일입니다. 따라서 C가 첫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C가 화요일에 나왔다라고 합시다. 화요일은 이제 C가 고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A, B, D를 배정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D는 나중에 남는 요일을 가면 되기 때문에 D는 배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누구? A, B만 배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C가 화요일에 갔을 때 C가 이제 화요일에 갔죠, 지금. 그러면 A는 월수, B도 월수, 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보세요. A는 월요일 또는 수요일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화요일날 B는 화요일날 못 나오는데 C가 화요일에 나오기로 결정해버리면은 사실 B나 D나 화요일 제외하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결론! 우리가 C가 화요일 나올 때는 A가 어딘지만 결정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갑니다. A가 월요일이냐 목요일이냐 결정하는 것이 다시 한 번만 옆에다 적어놓을까요? A가 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A가 월요일에 나왔다고 가정해 보면 남은 B와 D가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을 서로 번갈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이번에는 C가 무슨 요일로 갈 거냐면 목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가 목요일로 갔습니다. 자, C가 목요일을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가? B가 월수로 화요일날 비어있죠, 지금. 그 다음에 A는 목요일을 제외하면 사실 D와 똑같아요. 이번엔 누가? B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월수 중에 어디로 갈지 결정해주고 나머지 A와 D가 가는 곳을 결정해주는 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가지에 네 가지고 겹치지 않는 합의 법칙이기 때문에 정답은 8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서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12번입니다. 자, 12번. 자, y는 x분의 2의 그래프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주어진 요 유리함수와 겹쳐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움직인 이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죠. 자, 볼까요? 그럼 시작이 누구냐면은 y는 x분의 2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무언가 이동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 y는 1-x분의 x 더하기 1이란 녀석으로 가야 됩니다. 잠시 요 유리함수를 제가 정리 좀 살짝쿵 해놓을 건데요. 자, 분모의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는 우리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좀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1 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1 분의 1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 보시면 2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칭이동이 하나는 무조건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 대칭이동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게 있고 x축 1, y축 마이너스 1 이동이 있네요. 자, 먼저 이 녀석 보시면 얘는 점근선 교점이 0,0입니다. 이 녀석의 점근선 교점은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 녀석을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리는 이동이 필요할 겁니다. 즉 그게 누구냐면 니은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니은을 먼저 간 다음에 내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 자, 근데 얘가 이제 y쪽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분자만 바꿀 거라면 y는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 이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뭘 이용해야 되냐면 디귿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하고서 대칭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위치, 점근선의 교점 위치가 틀어지죠. 따라서 우리는 순서를 누구부터? 직선 x는 0에 대한 대칭이동. 즉 다시 말해 저게 뭡니까? y축 대칭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을 먼저 적용을 해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니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엇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니은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니은을 적용해 보시면은 자, y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디귿 다음에 니은이
되겠습니다. 디귿, 니은으로 이어지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는 4번입니다. 보기에서는 4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객관식에서는 준킬러급에 해당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제 수업을 이제 들은 친구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하단 말이죠. 왜? 풍차 문제, 이제 색칠하기 문제고요. 얘는 원형 배열에 해당됩니다. 잘 보시면 요 네 개의 영역이 원형 배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서 저 네 개를 먼저 칠할 겁니다. 문제를 보니까 네 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 다 쓰라는 조건은 없네요. 일단 안심하고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5개 직사각형 색칠한 경우의 수는 자, 저는 요 네 개 영역을 칠하는 것부터 먼저 갈게요. 근데 네 가지 색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4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빼면 된다. 너무 많이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랑 다른 색을 칠하는 거죠. 얘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식도 외웠겠다. 84. 84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네, 252입니다. 너무 익숙한 숫자죠. 끝. 보기에서는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4번입니다. 자, 어이쿠,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집합 문제 풀 때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요 형태를 봤었었는데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오호. 자, A가 X는 10의 양의약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X집합의 원소를 갖다가 원소 나열법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1, 2, 5,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 U 그랬으니까 이제 0 이상의 정수를 말하는 게 되겠고 여기서 X는 이제 그러니까 이 B집합의 원소죠. 근데 B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 X 또한 뭐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습니다. 음수는 안 돼요. 따라서 X에다가는 0 이상의 값을 대입할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값도 0 이상의 정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B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뭐가 있냐면 X에다가 0을 넣을 수 있고 3을 넣을 수 있고 6을 넣을 수 있고 9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4개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C라는 건 뭐냐면 이제 A집합에서 하나를 갖다가 X좌표, 그 다음에 B집합에서 하나 뽑아다가 Y좌표로 해서 모든 원소들을 좌표평에 나타낸 점들 총 16개가 있겠죠. 그 16개의 점에 대해서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3점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뭡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가 있길래 그걸 빼야 될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점들을 좀 잠깐 제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점들을 좀 잠깐 나타내 볼 건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 그 다음에 10이죠 지금. 그럼 여기가 한 칸 떨어져 있고 3칸 떨어져 있고 5칸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눈으로 봤을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간격이 좀 벌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삐뚤까요? 이거는 요렇게 네, 비슷하네. 그 다음에 0, 3, 6, 9는 높이가 이제 간격이 똑같죠. 또 간격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3,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6,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해서 9. 간격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점은 바로 여기는 16개의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은 16개 점 중에서 제가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뽑아서 이런 거는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4C, 3은 빼야 되고 4C, 3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존재합니다. 이거 빼주셔야 되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막 대각선도 빼셨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렇게 저기 뭐라 그래요 이거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된 점들 있잖아요. 간격이 일정하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빼야 되고 이런 것도 빼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간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가로로 한 칸, 세로로 3칸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요. 3 증가 3감소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증가 3감소니까 여기는 또 마이너스 5분의 3이거든요. 기울기가 다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대각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따라서 우리 연산은 요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C3의 경우에는 계산해 보시면은 요게 이제 560이 나오고요. 560에서
4, 8이 32를 빼는 거니까 528. 네, 그래서 보기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식 14번에서 다소 난이도가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점 선택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더라도 그것만 외우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다소 좀 난해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객관식 마지막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15번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20번 단답형 5번과 더불어서 난이도는 가장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때 함수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그랬고요. 문제는 이게 답니다. 자, 우선은 함수라고만 했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볼 때 이 부분 F2, F3, F4, F5 얘네들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F2부터 F5까지는 뭐가 되어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네 숫자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F의 치역은 아무리 못해도 원소가 일단 몇 개는 4개는 넘어가야 되겠다. 4개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가조건에서 2배의 F1보다는 무엇이 F2 그 다음에 F3 이렇게 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겁니다. 요 부분에 좀 주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F1이라는 녀석이 뭐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F1이 2라면 얘는 뭐가 돼요? 4가 되죠. 4. 그러면 F2보다는 F3이 F3보다는 F4가 그 다음에 F4보다는 F5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지금 2배의 F6이 더 크다. 여기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2가 되어서 4가 돼버리면은 얘가 4면요. 얘는 똑같이 4로 간다 쳐도 얘는 얘보다 커야 되니까 5, 얘는 얘보다 커야 되니까 6, 얘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되셨나요? 따라서 F1이 2일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3, 4, 5는 뭐 택도 없죠. 따라서 우리는 뭐다? 가조건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F1은 1로 고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정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이라는 거를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해본다면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F2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1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냥 가면 되겠는데요. 나 조건.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나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나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F2와 F4를 더해서 짝수가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수 더해서 짝수가 나온다는 거는 두 수의 홀짝성이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짝짝이거나 홀홀이거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경우를 좀 나눠서 가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얘네 둘이가 이제 짝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 둘이가 이제 짝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저는 밑에다가요. F2와 그 다음에 F3과 F4와 F5 그리고 F6까지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놓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F2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먼저 더해서 짝수니까 둘 다 짝짝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짝짝이라면은요, 여기 보시면 짝수가 2, 4, 6, 셋밖에 없거든요. 얘가 2로 가면 얘가 이제 어디로 간다? 4로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얘가 2로 가면 얘가 6으로 간다가 있을 거고, 얘가 4로 가면 얘가 이제 6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얘가 4면요, 얘는 5고 얘가 6이면 F5는 갈 곳이 없어요. 따라서 4, 6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2로 가고 얘가 4로 가면 가운데 낑겨있는 F3은 자동으로 3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4죠. 자, F5의 경우에는 5로 가도 되고 6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F6이 조절해주면 되는 거죠.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자, 조금만 내려서. F5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로 간다. 그러면 F6의 경우에는 5보다만 크면 되기 때문에 F6이 얼마? 3 이상의 값을 가지면 됩니다. F6은 3이 되던가 4가 되던가 5가 되던가 6이 되면 될 거고요. 반대로 F5가 만약에 6으로 간다면 F6에 3이 들어가면 등호가 들어가서 안 되죠. 그러므로 3 제외하고 4거나 5거나 6이거나 이렇게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2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6으로 간다면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F4가 6으로 가는 것도 F5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홀홀로 가야 되는데 F2가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을 선택할 수 없어요.
따라서 경우의 수는 3과 5밖에 없습니다. 3 오면 얘는 자동으로 4로 갈 것이고 5니까 얘는 자동으로 6밖에 못 가죠. 그러면 F6은 아까 6일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4, 5, 6이라 그랬으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에 3가지에 3가지가 되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는 4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 치고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좀 낯선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배웠던 증가함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딱 잡아놓으니까 사실 개수가 많죠. 한두 개였으면 되게 어려웠을 텐데 4개나 돼버리는 바람에 F1과 F6이 움직일 수 있는 간격이 그렇게 넓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거부감만 좀 줄였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16번. 네, 무슨 문제인지 한눈에 봐도 알아보겠죠. 이거는 저 인형들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DAT 문제, 인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인형이 각각 이번엔 3개씩 있대요.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선택하지 않는 인형의 종류가 있을 수도 있군요. 같은 종류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인형을 갖다가요, 가져올 때 5개를 선택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종류의 인형을 3개를 가져오고요. 다른 종류를 2개 가져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이제 안 가져오는 것도 있다 그랬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 어떤 특정 종류 인형을 3개를 가져오고 다른 종류 하나, 다른 종류 하나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정 종류의 인형을 이제 2개 가져올 겁니다. 특정 종류의 인형을 2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5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3개를 더 선택해야 되죠. 그랬을 때 세모, 네모 요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고 혹시 또 있나 생각해봤더니 없습니다. 네, 인형이 한 종류 인형이 이제 3개까지밖에 없는 데다가 이 종류도 사실 3종류밖에 없다 보니 요렇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위에 거부터 가보면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게 3가지, 세모 선택하는 게 2가지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선택하는 게 3가지, 세모, 네모는 나머지 하나씩 가져오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똑같기 때문에 네모 선택하는 게 3가지. 따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단답형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17번입니다. 자, 네, 17번 역시 문제가 굉장히 익숙하셔야 됩니다. 가조건 보니까요. 절대값 fx는 k의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할 때 gk가 1이 되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이제 가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사실 보자마자 우리는 저게 없어? 그러면 b는 0이야 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문제를 갖다가 이걸 시험 대비를 이제 한 친구들이니까 이걸 보자마자 뭐다? 바로 b가 0이구나 라는 게 딱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b가 0이 아닌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b는 0이 아니에요. 알겠죠? b는 0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식이 있을 때 요런 곳 어딘가에 마이너스 a가 있고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b가 만약에 뭐 양수라고 가정해 보면은 이런데 b가 이렇게 있겠죠. 그랬을 때 저 위에가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제 요쪽 그래프와 요쪽에도 이렇게 그렸겠죠. 지금 요렇게. 근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꺾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선 그었을 때 1을 만족하는 실수가 지금 내 b 존재하죠. 지금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이번에는 b가 만약에 마이너스 음수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곳 어딘가에 이렇게 마이너스 b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역시 그래프가 요쪽과 요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b를 갖다가 뒤집어 올려서 마이너스 b로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때 그래프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로선 그으면 여기가 지금 한 점, 교점이 나오죠. 따라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b가 0일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았죠. 결론 b는 0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되셨죠? 그럼 b가 0인 걸 알았을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f3과 같다 그랬으니까 저걸 토대로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제 a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그냥 바로 가보면 자, b가 0이라고 할 때 f 인버스 구하는 거 너무 쉽죠? f 인버스 x의 경우에는 분자는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a, 0을 순서 바꿔주니까 0, 마이너스 a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저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3분의 3 더하기 a분의 1 3 더하기 a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곱해 올리게 되면은 a제곱에 더하기 4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따라서 네,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f 6값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a 값과 b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6 집어넣어서 마무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분의 1이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 다 끝났죠, 지금 어차피.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5명의 학생이 공연을 보려고 한다. 공연장의 좌석은 그림과 같이 3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다.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은 모두 이웃하도록 5명 전원이 한 좌석에 한 명씩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남학생이 지금 2명이고요. 여학생 3명이에요. 근데 여학생이 모두 이웃해야 되죠.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할 거니까 어디에 앉을 수 있냐면 B에 앉을 수 있고 C에 앉을 수가 있죠. A엔 좌석이 부족해서 못 앉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학생이 어디에 앉을 때, 여학생이 B열에 앉을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3명이 B열에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여학생을 배열하는 것이 몇 팩토리알? 요것이 일단 3팩토리알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은 좌석이 6개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6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서 남학생을 앉힐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학생이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요렇게 이웃하거나 요렇게 또는 요렇게 또는 요렇게 이웃하는 걸 지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 4가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는 자리 결정했다면 나머지 남학생 2를 배열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러면 여학생이 어디로? 여학생이 C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학생이 앉는 것부터가요. 어떻게? 요렇게 앉을지 요렇게 앉을지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자, 여학생이 앉는 것부터가 둘 중에 자리를 정해서 배열을 하겠다. 일단 요거고요. 남은 6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을 건 똑같은데 이번에도 남학생들이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으면 이웃하기 때문에 안 되죠. 따라서 3가지를 빼주시고 남학생 2명 자리 바꾸는 경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자, 연산 마무리만 해보겠습니다. 6C는 15입니다. 15. 15에서 4 빼면 11이죠. 11 곱하기 얘가 지금 6이고 얘가 2니까 요 경우는 132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역시 15에서 3 빼니까 12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6이 12, 144에 28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가지를 더해주니까 정답은 42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단답형이었죠. 넘어가서 19번. 네, 이제 19번의 경우에는 사실 큰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뭐 어렵지 않게 풀리긴 하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연습해 볼 게 있어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는 되게 심플합니다. 저 주어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을 기준으로 좌우가 현재 나눠져 있는 뭐 그런 그래프가 되겠군요. x는 1이 기준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어디 보자. 문제를요. 제가 저쪽에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y축이 이렇게 지나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넓은 쪽에다 할까요? 이쪽에다 할까요? 네. x축이 이렇게 가고 y축이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x는 1이 이제 이런 곳 어딘가에 있다고 합시다. x는 1이 이런 곳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고 하고 y는 2가 이제 이런 곳을 지나갑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네, 무리함수죠. 1,2를 시작점으로 가지는 무리함수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요렇게 올라가는 무리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1,2를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지는 유리함수가 됩니다. 근데 0,0 원점을 지나요. 아, 요 점을 지나니까 요런 식으로 내려가는 유리함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직선이 y는 kx 더하기 2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냐면 어디를 지나냐면 0,2를 지나죠. 요 점을 지납니다. 요 점.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정수의 k의 개수 구하시오. 근데 k는 마이너스 10과 14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보시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부터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이 뚫고 가면은 한 점 만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얘랑 다시 만나서 두 점 만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떨 때가 있냐면 얘가 가다 뭐 할 때가 있냐면 접할 때가 있을 겁니다. 둘이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둘이 접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하는 것보다 올라오면은 여기는 이제 교점이 없죠. 따라서 일단 접하는 상황이 이제 1번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오다 보면은 뭐가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1,2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때가 또 교점이 하나구나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이제 여기서 한 점 만나고 얘랑 이제 두 점에서 만나죠. 얘가 이제 기울기의 양수가 되면은 대충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교점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라 그랬으니까 누구랑은? 얘랑은 안 만나야 되겠죠. 따라서 얘가 뭐 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끌어올려서 요렇게가 있을 겁니다. 요때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올라가면 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그림으로는 다 확인했고요. 우리는 이제 연산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다가 연산 가볍게 한번 해보면은 1번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두식을 연립하라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랑? 저 유리함수하고 x-1분의 2 더하기 2하고 kx 더하기 2하고를 연립을 해요. 근데 연립해서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겠죠? 다행인 거는 여기 상수가 똑같아서 지우기가 편하다는 거고 곱해 올리고 지지고 볶고 하시면은 자 k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어디 보자. kx 제곱에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는 0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에서 우리는 k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k 따라서 네 k가 0 또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뭐 너무 쉽죠? 2번은 네 그냥 k가 0일 때입니다. 기울기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얘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저 무리함수하고 접할 때 역시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4배의 루트의 x-1 플러스 2가 k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2랑 2를 지우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k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의 16x에 플러스 16은 0이 될 거고 역시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적용해 주면 64 마이너스 16k의 제곱은 0이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양수 쪽이니까 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뭐가 되냐면요. k가 마이너스 8일 때와 그 다음에 0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2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몇 개가 되냐면 총 10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0개가 나오고 연산도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판별식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마침 이제 1,2라는 점은 당연히 뭐냐면 이제 점근선의 교점으로 이렇게 있는 점이고 0,2가 마침 또 이제 여기 있었죠. 지금 0,2가 여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자, 살짝 그래프를 좀 가운데로 옮겨서 제가 좀 더 큼지막하게 한번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0,2였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아래로 두 칸 내려간 0,의 원점을 지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요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긋는다 그랬어요. 접선을. 근데 자, 여기서 접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점근선 교점에서 어떤 점에다가 연결을 해요. 그랬을 때 해당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의 마이너스 배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근선의 교점에서 유리함수에다가 선을 그었어요. 아무 점이나. 그러면 요 연결한 기울기가 뭐 m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요거의 마이너스 배한 게 요 접선이 되거든요. 지금. 따라서 우리는 요게 접선이라 그랬죠. 근데 얘네 둘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배란 얘기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같다는 뜻이 됩니다. 즉 이등변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0,2고 여기는 아까 뭐였냐면 점좌표가 1,2였죠. 요 점좌표는 1,2였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1이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요 점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해당하는 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을 여기다가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2. 따라서 네 x 증가량이 2분의 1에 y 증가량이 마이너스 4니까 내려오는 직선의 경우에는 뭐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구나라는 거를 판별식 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잘 보셔야 될 게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차함수의 역함수, 이차함수를 뒤집은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녀석이 y는 4배의 루트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고 돼 있죠. 자,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이차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16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요 이차함수의 경우에는 16분의 1이 성립을 하고요. 16분의 1이 성립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접선을 갖다가 요렇게 그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차함수의 성질에 의해, 이차함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주어진 요 x축, 꼭지점을 지나가는 어떤 선에 대해서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하게, 오른쪽이든 위쪽이든 상관없어요. t만큼 이동하면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t제곱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가 0,2고 1,2니까 1 차이 나고 여기가 접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다? 얘가 지금 1 차이 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뭐다? 얘가 지금 1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요걸 내가 t라고 가정했을 때 요 이동거리는 뭐가 되냐면 16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방금 전에 요게 1이라고 했죠. 지금 요 간격이 1. 따라서 t는 얼마? 4예요. 그러면 여기가 0,2고 위로 4칸 올라왔으니까 y좌표가 6이 되겠죠. 그러므로 요 점의 y좌표의 경우에는 6입니다. 6. 그러고 저기다가 6이라고 해보면은 x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겠느냐? 2가 들어가면 되겠죠. 2가 들어가면 6이 되는 요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0,2라 그랬고 얘는 2,6이니까 2 증가 4 증가니까 기울기가 뭐가 된다? 접하는 녀석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되실까요? 네, 그래서 범위는 똑같이 나옵니다. 구할 수 있어요. 넘어갔어. 네, 마지막 20번입니다. 네, 마지막 20번입니다. 가족권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48의 약수, 자 일단 뭐 가보면 되겠어요. 가족권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요 또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는 원소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8이라는 녀석은요 약수가 이제 총 몇 개가 있냐면 48 분해해 보시면 2가 4개, 3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약수가 총 10개입니다. 따라서 쭉 나열해 보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그 다음에 5는 없고 이제 6이 있고 8이 있고 돌아가죠. 1, 2, 3, 4, 6 5개 찾았으니까 반대 뒤집으면 됩니다. 8이 있고 12가 있고 16이 있고 24가 있고 48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1 곱하기 F5가 48의 약수가 된다 그랬죠. 가보겠습니다. 1 될 수 있나? 1 곱하기 1인데 1대1 대응이니까 1이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지워줘야 돼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2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 곱하기 2죠. 따라서 얘는 한 가지 1, 2가 있어. 나중에 F1과 F5 순서 바꾸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3의 경우에는 1, 3, 4의 경우에는 1, 4, 2, 2는 중복이어서 안 돼요. 6은 1, 6, 2, 3 두 가지가 존재하죠. 8은 1, 8, 2, 4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12는요. 12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2, 6, 3, 4예요. 2, 6과 3, 4. 16은 2, 8, 4, 4 안 돼요. 24의 경우에는 3, 8과 4, 6 두 가지가 있습니다. 48은 6, 8밖에 없죠 지금. 총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가지가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13가지에 대해서 F1과 F5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개 중에서 F1과 F5가 어떤 특정 두 개를 선택했다 칩시다. 자 그게 이제 요거예요. 근데 나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K가 2, 4, 6일 때 FK가 FK 플러스 2보다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2, 4, 6을 집어넣어 보시면 F2는 F4보다 크고 F4는 F6보다 크고 F6은 F8보다 커요. 따라서 뭐 얘네 4명이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내가 4개를 뽑아서 던져놓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순서를 정하죠. 그리고 남은 2개의 숫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F3과 F7이 자리를 바꿔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15, 60에 네 정답은 780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이제 뭐 21번하고 22번 이제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서술형 문제와 이제 1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공지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요거에 대해서는 숫자만 바꿨죠. 어차피 저희가 걱정했던 것만큼 복잡하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지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잠시만요. 자, 각자 이제 출처가 어딘지와 함께 그 다음에 어떤 난이도가 어떤 변형을 좀 거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객관식이 15번까지죠 지금. 네. 1번부터 쭉 이렇게 보셨을 때 난이도가 지금 좀 높다고 평가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15번 상 요 녀석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아까 우리 풀었던 19번, 20번 이렇게 세 문제가 이제 상상상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고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게 지금 13개로 22문제 중에서 사실상 서술형 2개는 알려주고 봤기 때문에 제외하고 20개라고 본다면은 이제 11문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난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은 교과서, 뭐 학교 프린트, 도병 선생님 프린트, 교과서, 그 다음에 여기 학교 프린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프린트가 여전히 중요한 거 아니냐? 이 프린트가 근데 조금 얘기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1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2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올해가 굉장히 좀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4번 시험이 다 달랐고요. 이게 1학년 같은 경우도 4번의 시험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DAT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뭐 DAT가 뭐 중요하다. 횟수라든가 개수라든가 프린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달랐고 특히 학교 프린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프린트라고 언급한 거는 이번 시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DAT랑 추가 문제도 프린트에 해당되는 건 맞죠. 근데 올해 1학년 친구들 아시다시피 연계율이 높았냐 하면 그렇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시험에 와서야 연계율이 조금 높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시겠지만 풀어보시는 제가 이제 풀어드릴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학교 프린트와 엄청나게 연관이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수학 실력 자체 그리고 수학에 대한 이해가 좀 각 단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유사 변형, 쉽게 변형, 조금 복잡한 문제가 이제 뭐 11번이라던가 그 다음에 심화 변형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계산 복잡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겁니다.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아마도 50분이 좀 빡빡하게 부족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쪽에서 시간 관리를 못해서 시간을 못 남겨온 케이스가 됩니다. 뒤에는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넘어가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요약을 좀 해볼게요. 1번부터 15번까지 객관식은 연계율이 높아요. 높아 보여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외부 문제 11번은 다소 계산이 복잡했고 14번은 집합 내용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 15번은 그냥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단답형은 19, 20 제외하면 연계 문제기는 하지만 뭐랄까요. 정확하게 16번, 17번 정도는 매우 연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18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계가 됐어도 풀기는 어려웠어요. 어차피 19번은 또 외부 문제기도 하고 18번은 심화 변형이어서 그렇고 20번은 계산 자체가 또 길었죠. 그래서 19번, 20번을 푸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의 제 예상 등급 컷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90점 내지 91점. 이게 1등급 컷이라는 게 10문제 10등의 점수잖아요. 10등. 그러니까 이제 1등급 한 개 틀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교에 뭐 100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듣기만 했어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어서 아직 시험 중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답 2개까지가 한 10등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제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2등급 27등의 점수입니다. 그게 이제 오답 3개까지는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4개나 5개까지 틀리게 된다면 아마 이 정도의 선에서는 3등급 정도에 걸리지 않을까. 평균은 한 56점에서 62점 정도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대략 한 4점에서 5점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프린트 연결이 높긴 하지만 단원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바뀌어도 풀이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변형 문제를 좀 많이 연습해봤어야 됐고요. 항상 시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시잖아요. 따라서 문제풀이 양을 좀 늘려서 속도를 좀 높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본 유형 및 심화 유형까지 많이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좀 거르지 말고 다양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수학 공부 시간은 하루에 무조건 최소 30분 이상은 매일매일 30분 30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30분도 괜찮아요. 30분 안에 30문제 풀면 더 좋겠죠. 근데 정말 어떻게든 최소 하루에 30문제라는 게 이제 쉬운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센 A 단계라던가 그런 문제도 좋아요. 하루라도 수학을 좀 놓지 않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해설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겨울방학 이제 고2 정규반과 심화반 친구들 수업 진행 설명 안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내가 되겠죠. 자, 저희는 12월 14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2월 22일까지 총 28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정규반입니다. 12월 동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요일 6시, 10시, 토요일 9시에서 1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2일 새해죠. 새해부터는 화목, 토, 오후 타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전후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수업 전후에 클리닉은 수업 시간이 1시 반이고 5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그 앞뒤 클리닉을 말하는데요. 제가 화요일 뒷타임만 제외하고서는 다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학교 안 가는 시간에는 오전 클리닉과 그 다음에 만약에 테스트 봤는데 못한다, 안 끝났다 그러면은 오후 클리닉도 남겨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되면은 저희는 이제 원래대로 수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수업이 아닙니다. 토요일 오후 타임으로 옮겨지게 되고 기존의 수업, 여러분들이 원래 수업을 듣던 정규반 친구들이 수업 듣던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클리닉 수업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내신이 이제 1학년과 2학년은 또 다릅니다. 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실력을 좀 키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저희는 28회 동안에 수학 1밖에 하지 않습니다. 수학 2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학 1만 진행을 합니다. 자, 수학 1만 하기엔 28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수학 1부터는 이제 수능 시험 범위 시작입니다. 수능 시험 범위가 수학 1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원외고를 이제 7년, 8년 수업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분명히 수학이라는 건 하면 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나는 이거 해도 안 돼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해도 안 돼라는 거에 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지, 된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한 과목을 정말 제대로 파보려고 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수투는 언제 하느냐,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게 겨울방학은 길어요. 따라서 이게 주3회가 들어가더라도 수투는 따로 좀 특강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물론 특강을 하고 있고 주변 학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제 거를 들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수투는 특강으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인강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수투 진행 상황도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하면서 같이 볼 예정이고요. 또한 수학 1을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공부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안다면 사실 깨우치기만 한다면 여름방학 3주 좀 짧긴 합니다만은 정말 그때 딥하게 수투 하나만 바짝 판다면은 어느 정도 내신 대비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28회 전부 다 수원이 진행된다라는 거. 수원 기본 개념부터 그 다음에 뭐 심화 내용까지 모의고사 수능 범위까지 학교 내신까지 모두 다 커버하기 위한 정말 꼼꼼히 다져가는 수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가 지금 앞뒤로 클리닉도 많이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오답 노트 그리고 숙제 검사 매우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동안에는 수원 기본 개념을 진행하고 모의고사 기출을 나갈 거고요. 2월 달에는 수원 심화 복습과 수능 대비를 나가는 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반입니다. 심화반의 경우에는 상담을 꼭 좀 저랑 한 후에 입반이 가능하고요. 2반의 경우에는 수학 1과 수학 2를 진행합니다. 자, 원래 심화반이 저희가 1학년 때도 수투까지 선행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봤다 보니 수원 수투가 기본 개념은 나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기주도가 가능한 학생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방학 동안에 이 수업 외에도 다른 것도 병행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인강도 마찬가지고 독학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15일 일요일날 개강해서 2월 22일까지 20회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6시에서 10시, 일요일 1시 반에서 5시 반으로 진행을 하다가 12월 동안에 기존 시간표죠. 그러다가 1월 1일부터는 수요일은 오후 타임이고 토요일이 오전입니다. 이렇게 시간표가 변경돼서 진행합니다. 역시 클리닉은 동일하게 아까 전에 앞에 이제 정규반 클리닉 때 참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월, 수, 금, 오후 타임에 이제 수요일은 안 되죠. 월요일, 금요일 오후 타임에도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커리큘럼과 함께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원외고의 내신 시험 100점 목표로 하는 학생 1, 2등급 대상으로 확실한 등급 상승 및 유지를 위한 수업이고요. 수능 수준까지 미리 겪으면서 심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심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수원 수투는 이제 수능 시험 범위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 문제풀이 스킬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연마를 하려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재수종합반 교재로 이제 깊이 있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럼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학생별로 그 어떤 난이도에까지 도달하기 위한 그 단계를 다 따로 설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반에 비해서 심화반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12월 1월 달에는 어쨌거나 수원 개념과 심화를 깊이 있게 들어갈 거고요. 수투에는 수원 심화 복습을 하면서 수투는 미분법까지만 개념 복습을 합니다. 왜 끝까지 못 나가냐면 회차 자체가 20회다 보니까요. 대략 수원이 이제 한 12회 정도가 할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8회 동안은 수원 복습과 수투 미분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투를 전범위 커버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짰습니다. 대신에 요까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여름방학을 통해서 남은 수투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개념 복습과 그다음에 스킬적인 면을 같이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요건 지우고. 네, 이상 대원외고 41기 2024년 2학기 기말고사 대원외고 1학년 41기 친구들의 이제 기말고사 해설과 함께 겨울방학 안내였습니다. 문의사항 있는 거는 저희 밑에 아래에 보시면요. 제 연락처가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 내용 자체는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겨울방학 때 우리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좀 같이 토대를 닦아가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